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2021년 봄 신경숙은 소설 아버지를 들고 독자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의 이번 행보가 주목되는 것은 6년 전 표절 논란 이후 첫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 대한 독법은 그래서 작품 내적 질서보다 지난 과오를 어떻게 대면하고 넘어서고자 했는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긴 침묵 혹은 머뭇거림의 시간을 보내다 작품 발간에 앞서 뒤늦은 사과를 독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지난날에 저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 발등에 찍힌 쇠수랑을 내려다보는 심정이었다며 부주의함에 사과드린다 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논란과 의혹들이 그저 부주의함으로 퉁쳐줄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작가의 자리에 서본 적 없는 필자로서는 그녀가 감내했을 고통보다 독자들이 받아야 했던 배반에 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신간을 다시 집어든 이유는 한국 문학사의 한 축이 되어버린 작가에 대한 단죄 혹은 용서는 문학 밖이 아닌 문학의 자장 안에서 무엇보다 독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왜 작가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제이시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소환해야만 했을까요? 말 수 없고 감정 표현은 서툴러도 누구보다 질박한 심성을 지닌 여린 아버지를 말입니다. 그녀가 그려낸 눈물 많은 아버지는 그간 한국 문학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굴곡진 현대사 속에 배우지 못하고 신선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아버지는 포마드 바른 머리에 가죽 잠바 걸치고 오토바이 탈출하는 멋쟁이이자 사려 깊고 정 많은 농부였습니다. 6남매 중 넷째인 화자나는 장남과 더불어 유일하게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버지의 귀한 딸입니다. 이 작품은 딸인 화자가 소환해주지 않았더라면 무명의 존재로 쓰러지고 말았을 평범한 아버지의 결코 평범치 않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아버지를 두고 한 세상을 아무 이름 없이 살다 갔거나 혹은 살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녀 작품에 관심 두어온 독자라면 이 소설이 자서전적 기억에 기반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보편의 독법 아래 아버지라는 크고 따스한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이 달아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작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컨대 네가 밤길을 걸을 때면 너의 왼쪽 어깨 위에 앉아있겠다 라는 아버지의 말은 절필의 요구까지 강요받았던 신경숙이 상처 없이 안온했던 유년과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고픈 절절함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사는 일이 꼭 앞으로만 나아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좋았으면 거기로 돌아가도 되는 일이제 라는 아버지의 말, 혹은 나는 하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쓰는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은 신경숙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소설은 허구의 세계가 맞지만 늘 진실을 지향합니다. 자서전적 기억에 근간한 이번 작품은 부서지고 깨졌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보다 몇천 배도 고통스러웠던 삶을 산 아버지를 통해 살아갈 기운과 용기를 얻고자 하는 작가적인 욕망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작가의 개인적 스토리로만 해석하기에는 작품의 외연도 상당하고 유려하고도 섬세한 묘사는 가히 신경숙의 귀환이라 할 만합니다. 시골에 혼자 계신 아버지를 돌봐드리기 위해 고향집을 찾은 작가 나는 불면증과 선망증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삶을 대면하는 과정 속에 그의 전생애를 길어 올립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과 4.19 혁명, 그리고 속갑 파동 시위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사를 관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애를 스쳐간 박무릉이나 낙천이 아재, 웅이, 그리고 가족을 버릴 만큼 애달았던 여인 순옥, 무엇보다 아내 정달애와
6 남매의 삶이 핍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화자의 아버지는 모진 한 세상을 버텨낸 단단한 사람이지만 늙고 병든 지금은 툭하면 눈물을 흘릴 만큼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제목의 이 소설에는 2명의 아버지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약한 아버지가 한 축이라면 다른 축에는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묵묵히 해온 집안의 기둥 장남이 자리합니다. 5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 부친의 짐을 기꺼이 지고 갔던 시골 출신 마지, 큰오빠는 K 장남의 전형입니다. 희생이라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유사 아버지 되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그의 성실하고도 우직했던 삶은 독자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자식들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것이 아버지 소원이라는 것을 알기에 마지는 고작 20살 나이에 서울에 올라와 주경야독으로 공부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때마다 시골의 동생들을 하나씩 불러들여 건사해 갑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소 7마리를 고향집에 사두고 결혼하고 이후에는 리비아 근로자가 되어 떠나기까지 합니다. 작품 안에서 중동으로 떠난 아들과 아버지 간의 편지는 사무칩니다. 아버지가 써보낸 맞춤법 어긋난 편지들은 지난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따스했던 알싸한 그리움을 상기케 합니다. 풍진했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늙고 아픈 아버지는 자주 우는 사람으로, 그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한 나는 딸을 잃은 아픔을 지닌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작가인 나의 자식 이름이 문학의 위기를 맞았던 신경숙 자신에 대한 은유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차마 그녀 자신이 터뜨릴 수 없었던 울음을 아버지가 대신 울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추, 동시에 포기하거나 구겨지지 않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온 큰오빠를 소환해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작가적인 의지로 읽었다고 하면 지나칠까요? 시장통에서 화자를 그토록 따라다니다 제의식까지 오게 된 앵무새 에피소드나 열쇠공에게 들어야 했던 재수업계와 소설가라더니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신보를 그렇게 쓰니 딸이 사고를 당한 거라는 악담, 한때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이제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백로에 대한 에피소드는 작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더 밀고 가볼까요? 화자와 겹치는 아버지가 앓고 있는 병은 기억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화자는 산낙지를 둘러싼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기억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왜곡되는 것이 기억인데 내가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계속 믿어도 될까? 살아가는 일에 얼마간은 왜곡과 오해로 이루어졌다는 생각, 왜곡되고 오해할 수 있었기에 건너올 수 있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문장들은 표절 이슈를 두고 그녀가 꺼낸 기억의 왜곡이나 한계에 대한 말과 겹칩니다. 그래서 소설 속 반복되는 문장인 삶에는 기습이 있다가 의미심장하게 읽힙니다. 여러 명의 초점 화자를 내세워 현대사를 관통한 어느 시골 가족의 삶을 조명한 이 작품은 사소설 혹은 에세이처럼 쓰였습니다. 그래서 쉽고도 아련하게 독자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 시대를 직접 건너왔던 아니든 소설에서 형상화낸 가족들은 우리네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동무로 등장하는 박무릉의 입을 빌어 책을 통해 인간을 알게 되었지. 얼마나 나약하고 또 얼마나 강한지를 말이야. 한없이 선하고 끝간데 없이 폭력적이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불행과 대치하며 한 생을 살대간 사람들은 자취를 남긴 해 라는 문장은 우리가 왜 소설을 읽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가상의 진실이라는 소설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만나고 그 과정 속에 인간 삶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소설 아버지 속 인물 아버지는
내면에 너무도 많은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온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삶을 용케도 버티고 살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지 못하는 괴로운 밤이나 두려움은 비단 그만의 아픔만은 아닐 것입니다. 작품의 마지막, 살아냈어야 라는 아버지의 말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화자가 아버지에게조차 차마 뱉어낼 수도 없었던 나는 부서지고 깨졌어요. 당신 말처럼 나는 별것이나 쓰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독백은 텍스트 밖으로 넘칩니다. 우리 역시 그 별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골로 향한 화자는 오히려 그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신을 느낍니다. 신경숙이 숨을 불어넣은 우리 시대 익명의 아버지는 살아봐야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존재였습니다. 늘 말해질 수 없는 것들과 말하지 않는 것들 사이를 천착해온 신경숙의 문학적 발걸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녀가 자신의 과오와 고통을 어떻게 지고 살아갈지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